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합니다.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6월의 시작이죠. 그런데 시작부터가 좀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주 살짝.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결국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일러 맞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세일러가 결국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것일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세일러가 25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250만 달러면 큰 금액이죠. 몇 개나 되나요? 32개. 32개나? 와, 77,135달러에. 야, 32개를 팔면 어떡하나. 그런데 세일러가 그동안 살 때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사왔단 말이에요. 32개 고작 팔았는데 아니 뭐 시장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시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세일러가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살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32개 팔았더니 이거 뭐 그냥 30분 만에 $1,000가 넘게 그냥 쭉 빠졌어요. 스트래티지 주식이 5% 이상 빠졌으니까.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 세일러가 배신을 한 걸까요? 세일러가 숏을 쳤나요? 공매도 치고 떨어져라 이제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러가 오늘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Stretch your income. 세일러의 상품이 바로 스트레치입니다. STRC. 연 이자가 11.5%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고 있죠? 비트코인 사서 그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길게 늘어뜨려서 버나마나 길게 보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오르니까 11.5% 연이자를 주겠다. 그랬더니 뜨거운 반응으로 막 최고의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끝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얘네들 이러다 먹튀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이건 맞춰주겠다. 책임진다.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자금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건 기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묶여있는 자산이 아니고 코인하는 친구들끼리 묶어놓고 지네들끼리 그냥 올라라 바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다. 고퀄 자산이다. 이렇게 자산 클래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스트래티지의 BTC 매각으로 비트코인 보유고가 시장 스트레스 테스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러는 올해 채굴된 비트코인의 2.6배를 매입했습니다. 2026년만.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세일러가 쓸어 담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32개 팔았어요. 물론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이건 세일러가 간을 보는 거다. 일단 32개 한번 팔아보고 시장이 반응이 괜찮으면 그러면 좀 더 많이 뭐 몇백 개를 판다든지 또 혹시 몇천 개까지 이렇게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매도세 때문에 이거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뭐 몇천 개를 팔았다고 해도 이렇게나 많이 매수하고 또 그 몇천 개를 팔아서 자금 회전을 하고 다시 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을 파는 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판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판 적이 있어요. 2022년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면 완전 저점이죠. 저점에 매도를 했다. 이때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700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800개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바로 더 많이 샀으니까. 자, 이번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저점일지는 모르지만 세일러가 매도했다고 비트코인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좀 긴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세일러 퍼드였습니다. 혹시 마이클 세일러가 매도를 한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혼자서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팔아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일러가 추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간을 보고 32개 한번 팔아보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험악하지 않으면 또 조금씩 더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 매집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타이밍이 왜 하필 지금 굉장히 좀 위태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팔아버리면 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물론 본인도 위태하고 좀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는 충격이 없을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끊임없는 유출. 이렇게 쉬지 않고 유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순유출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순유출 행진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나 길게 유출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10일 연속 유출. 역대 최장기간 유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기관들마저 이제는 비트코인을 버리고 다른 자산으로 주식이라든지 뭐 금, 은, 반도체 이런 데로 떠나간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수익 난 부분을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또 물론 따라가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13.9억 달러 규모의 아이비트를 팔고 떠난 기관이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건 구조 조정의 시간, 재정비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암울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는데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있습니다. 이걸 비즈니스 사이클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요. 5월달 PMI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54로 상승하여 이전 두 달의 52.7보다 높아졌으며 예상치인 53을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경제가 팽창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이 깔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밑에는 PMI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비트코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PMI가 확장 구간으로 들어설 때 큰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확장으로 전환될 때 큰 상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큰 조정이 있기도 하죠. 물론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지나갈 수 있다. 시장이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툭 치면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로 모여져가는 그런 느낌들인데 이 악재들이 더 특히 이번 달에 워시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온 세상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 좀 나가서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전쟁. 이 전쟁이 끝날려다 말고 또 이어져 가고 협상을 하려다 말고 아니고 쟤네가 뻥친 거야 이러면서 자꾸 좀 지저분하게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투자 선택, 투자 설계 길게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야 하지 않을까. 힘들더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 용기 내시고 다 함께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